제압당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출동 시각. 지구대에서 현장까지는 1km, 3분 만에 출동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주민들은 30분이 지나 경찰이 출동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10분 만에 출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고 장소가 좀 예매한 곳이고 또 출동하면서 내비인 대로 해보이 안 돼가지고. 또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강 씨에 대해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전 조치를 취해주든지 해달라고 엄청 이야기했어요. 저만 이야기했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 다 했어요. CCTV 설치 등 치안 강화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돼 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할 민주당 전당대회 본선에 출마할 후보 9명이 확정됐습니다. 정세균, 손학규, 정동영 후보 등 이른바 빅3와 함께 486 소장파 3명도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유상아 기자입니다. 이 16명의 예비 후보들이 참여한 경선에서 예상대로 정세균, 손학규, 정동영 후보 3명이 무난히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큰 판을 만들어서 2012년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필코 정권을 확실하게 탈환하겠습니다, 여러분.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이끌 민주당의 지휘부를 저 손학규에게 맡겨주십시오. 강력하고 진보적인 민주당을 건설하는 것만이 정권 교체의 길에 다가설 수 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구민주계의 지지를 받는 박주선 후보와 당내 개혁 성향을 대변하는 천정배 후보도 본선에 올랐습니다. 486 소장파 중에선 이인영, 최재성, 백원우 후보가 모두 험난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 후보는 오늘 밤 협상을 거쳐 내일 단일 후보를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여성 후보 중에선 조배숙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누르고 여성목 최고위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표결에는 중앙위원 315명이 참석했는데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차 관문을 통과한 후보들은 이번 주말 광주와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유상아입니다. 기준금리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동결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과는 상반된 조치여서 시장의 혼선도 적지 않습니다. 전봉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25%로 2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동결 이유는 미국 경제 회복이 늦어지는 등 대외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과 국내 부동산 경기에 침체를 들었습니다. 주택시장의 주택 건설이 아직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한테 중요한 하나의 요인인 것입니다. 8.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금리를 올리는 건 정책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에 적잖은 혼선을 불러왔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한국은행은 4분기 물가 상승률이 억제 목표치를 넘어 3.2%까지 갈 것이라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2.25%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금융시장은 금융사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국고채 금리는 급락하는 등 하루 종일 요동쳤습니다. 시장에 내보냈던 신호와 실제의 액션 간에는 다소 괴리가 있음으로써 시장에 일정 부분 혼란을 준 부분도 부정할 수 없다. IMF도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지금의 2배인 연 4.25%라고 지적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미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신상훈 사장 고발을 둘러싸고 내분을 겪고 있는 신한금융그룹이 제일교포 대주주들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고성이 오갔는데 일단 모든 문제를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박태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의 나흥찬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백순 은행장이 오늘 낮 나고야의 한 호텔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뒤이어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된 신상훈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신한금융의 빅3가 대거 일본 나고야로 모여든 건 제일교포 주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서는 최근의 사태를 풀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신한금융그룹 측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신상훈 사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상훈 사장은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냐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일동포 대주주들도 신 사장에 대한 고발로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경영진을 질타했습니다.私新歓銀行におりにしてます。それに下がったその金額誰が保証してくれる？ 대주주 측은 그러나 사태의 장기화는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모든 문제를 이사회에 일임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그 이사회에서 탈락한다. 나그래서 서희당 나가라고 보면 나가야 될 거고. 신한금융그룹 측은 이사회에 신사장 회의만을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제일동포 이사들은 물론 노조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나고야에서 MBC 뉴스 박태규입니다. 북한 주민들 입에서 김정은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를 앞두고 김정은의 후계 승계 작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중국 베이징의 서우두공항. 평양에서 도착한 북한 주민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이 가운데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라고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김정일 동지의 후계분이신 이 김정은 동지가 우리 혁명력을 높이 받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정은이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공식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 그 김정은 동지 그 이름은 아세요? 그 조선분들은 아십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대표자회에서 그 김정은 동지가 그 나오는 것도 기대하세요? 네, 우리는 몹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후계 승계 사실이 북한 주민을 통해 공개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최가 임박한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후계 승계 작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열린 정권 수립 62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최영림 북한 내각 총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당 대표자회를 통해 후계 체제를 구축한 뒤 본격적인 남북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문입니다. 대입 수시 전형의 원서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전형의 주요 자료인 생활기록부가 교과부가 내놓은 지침과는 상관없이 편법으로 작성된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생활기록부입니다. 모의 UN 대회에서 최고 토론자로 뽑히거나 전국 영어 광고 UCC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기록돼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기록을 금지한 외부 수상 경력이 버젓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제 업적이 있는 애라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주는 게 학생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 거죠.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 항목은 학생 자질과 특성을 적는 곳입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모의 수능 점수나 미국 대입 시험인 AP 점수가 적혀 있습니다. 외부 수상의 기록을 금지하다 보니 교내 수상을 대폭 늘리는 학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치르던 교내 경시 대회를 학기마다 보거나 학업 우수상을 작년보다 3배 늘려 학년별로 과목별로 주기도 합니다. 모의고사 강등력별로 1등급 맞았다고 상을 주고 또 전번에 3등급이었는데 2등급이 됐다고 상을 주고 이런 그 상들을 많이 주는데 이러다 보니 한 학기에 무려 10번의 교내 수상 실적이 기재되기도 합니다. 토플 등 외부 어학 성적과 외부 수상 실적을 반영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은 입학사정관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지는 의문입니다. 전인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이제 핵심은 어쨌든 간에 학교 생활기록부 중심에 있는 건 틀림없어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제도를 바꿨지만 정작 입시 경쟁에 내몰린 학교 현장은 편법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 시행사에게서 돈을 받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확정으로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는 최경희 한국식품공업 대표가 하게 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39개 나라 가운데 22위를 차지해 작년보다 3단계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성과를 나타내는 거시경제와 시장 규모 부문 등은 작년보다 평가가 좋아졌지만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111위, 정부 규제 부담 108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105위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시골의 한 목사가 9.11 테러 9주년에 맞춰서 코란을 불태우겠다고 공언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종교 지도자, 또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 이 목사를 말리고 있습니다. 오정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는 11일 코란을 태우겠다는 미국 테리 존스 목사에 대해 아프가니스탄과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각국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segera mencegah daripada Terry John agar dia tidak melakukan pembakaran Al-Quran. 갈등이 커지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서방 정상들까지 나서 타 종교에 대한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에서 수해 지원을 하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 등 유명 스타들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Of course not. I have hardly the words to that somebody would do that to somebody's religious book. 하지만 존스 목사는 여전히 코란 소각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We have received very much pressure in the direction of canceling the event. As of this time, we have no intention of canceling. 이런 가운데 존스 목사의 딸과 일부 신도들은 존스가 신도들을 공장에서 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적도 있는 사이비 목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존스 목사가 실제로 코란을 태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으로 이슬람 국가들의 반미 감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콕에서 MBC 뉴스 오정환입니다. 오늘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후플러스에서는 뇌물의 도청과 미행까지 정부가 발주한 사업을 따내려고 대기업들이 벌이는 충격적인 불법 로비 실태를 고발합니다. 또 헝겊경찰, 노인을 무료로 데려가세요 등 우리 공공기관과 주요 관광지에서 발견되는 엉터리 영어 안내문을 G20 정상회의를 2달 앞두고 집중 점검합니다. 오늘 밤과 내일 중부지방에선 가을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남부지방에선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경기 북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지방엔 최고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서울 경기와 영서, 충청 북부지방 30에서 70, 충청 남부와 영동지방은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오기 전인 낮 동안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지방 낮 기온 31도, 광주 29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지금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중부지방에서 부딪히면서 그 경계를 따라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들은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다가 주말에 차츰 남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낮 기온은 서울